반갑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양 시장이 모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법 또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어제 예견을 조금 해드렸죠. 이제 주가가 이제 지지를 통해서 바로 반등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밀려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게 된다라면 지지선은 저 아래쪽에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정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포지션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재료의 어떤 생성, 또 여기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요, 일단은 지수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종목 장세가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치고 나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불안한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매수를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으냐, 사실 뭐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를 조금 쉬는 것이 가장 좋고요. 대신에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종목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는 지지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거, 탄탄한 어떤 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는 오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1.44% 하락 중입니다. 지지선이 어디였냐면 21선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치가요, 2350포인트잖아요. 여기가 바로 딱 만들어지는 지지선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만 밀리면 그래도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들어오게 된다면 2300포인트까지는 밀려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선,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밀려봤자, 네, 오늘 밀려봤자 요 정도 2350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저점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분봉상의 포지션도 저점을 좀 잡아야 되는 모습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수급이 좀 악화가 된다라면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썼을 때 233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그 확장 포인트를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은 일단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들어가면은 바로 또 콱 하고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따라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 지금 뭐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한번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830포인트 정도까지의 변동성은 예상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RSI가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40대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매도예요. 과매도가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 포인트 나올 때 바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이 제법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과매수 국면에서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저점 지지가 나올 때 바로 이제 4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쪽에 잡고 들어가는 거, 아래쪽에 받치고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기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가져뒀다라고 한다면 주가 쭉 들어왔다가 밑에서 받아가지고 올리는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완급 조절만 좀 잘 하시면 분위기를 잘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수급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시면 일단 외국인, 일단 아침에 순매수였는데 그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이죠.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이유는 환율에 있다라고 오늘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환율이 계속 원화 강세의 국면을 보이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입시켜줬고, 그런 부분들이 순매수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워낙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매도가 더 확장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을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000억원대 이상, 2000억원 가까이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되겠죠. 특히 오후에 또 이런 수급의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오후에 받아서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져 있을 것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 순매도 진행이 계속 커져 있는 상태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로 전환되면서 매도세가 더 커져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썩 좋은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이겠고요. 종목별 대응으로 좀 보셔야지 이 흐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떠한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지, 어떠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 나갔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올라가는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현재 이제 저항대 다 넘어서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는 아직 적은 편이에요. 이게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매각 이야기가 나타났죠. 이게 지분을 30% 정도 매각을 좀 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 30% 정도의 지분을 1조 원 정도 가치로 두산그룹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조 원은 받아야 되겠다. 30% 지분 매각하는데 1조 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밖에 안 되는데 2조 원에 30%. 자, 30%가 1조 원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네, 어느 정도는 돼야 될까요? 3조 원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3조 원이면은 현재 가치 대비해서 적어도 30% 정도는 더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뭐 두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진양산업 이런 종목들 보시면 또 강하게 빵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지지선과 가까이인 종목들은 매수해 놓으시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어제 그렇게 매도했었던 종목들 보시면 이제 저점권에서 매수해 가지고 수익이 나서 이제 단기적 포인트가 벌어졌을 때 매도한 그런 종목들 뭐 이렇게 그 이격이 좀 벌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매도를 좀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한화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이슈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밑으로 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보는 부분이죠. 뭔가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다. 이것은 뭐 시장의 조정과 관계없이요.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읽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LG화학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LG화학 폭 반등인데요. 뭐, 그렇다지 믿음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 그 다음에 지켜지는 모습. 일단 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뭐,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일단 85,000원대 저항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는 건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얼만큼 올라가느냐 그 부분을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순매수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카카오도 이제는 네 약간의 물량을 줄이시거나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관점입니다.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가 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포스코를 요즘에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던데요.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기 회복이 일단 만들어져야지 뭔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포스코 쪽에 어떤 기대치가 조금 생기고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률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더 밀려야 된다고 그랬죠. 57,000원 아래쪽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현대모비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 NC소프트 계속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가지고 이제 추세가 완전 바뀌었다 꺾였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네 뭔가 좀 분위기가 네
살짝은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쪽에 한번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LG화학,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다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반등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패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일단 규모도 제법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매수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신한지주 계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고 타겟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가 나왔긴 한데 일단은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뭐 퍼가 6천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도가 일단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 다 매도. 요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매도를 들어가시면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일단 종목별 대응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에 대한 빌미를 보여주게 되면 매도를 바로바로 들어가시면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들은 일단 저점권에서 공략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 당연하게도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읽어가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제법 많은 그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그냥 확장하지 마시고 현금을 잘 들고 계세요. 조정이 만약에 저 밑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매수할 기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겠죠? 그런 자리들 공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세만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중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장 마감하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